너희들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자기가 찍은 거 이렇게 모니터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저렇게 너무 어색하게 말하는 거야. 말하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요. 이상하더라고. 아직도 여전히 적응이 안 돼. 몇 번을 해도. 자, 이게 알파보다 작거나 아니면 베타보다 P가 큰 경우,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대칭축이 이렇게 P가 있는데, X 있고 P가 있는데, 이렇게 있거나, 아, 이게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있구나. 베타보다 작고, 알파보다 크다. 이렇게 있겠죠. 헷갈리네. 지금 이 그림이라면 이거죠. P보다 베타가 왼쪽에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감소 구역의 구간이 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만약에 대칭축의 오른쪽에서 구간이 생기면 이렇게 되겠죠. 증가 구역에서 생기는 경우지. 그래서 P보다 알파가 더 오른쪽에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면 각각 증가 아니면 감소기 때문에, 감소 아니면 증가이기 때문에 그때 구간 양끝 값에서 큰 값과 작은 값이 각각 최대 최소가 정해질 겁니다. 맞죠? 네. 요거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 풀 겁니다. 생각보다 귀찮아요. 자, 그 다음 9번 4차 방식은 인수분해 또는 치환, 인수분해, 치환, 그 다음에 조립제법 뭐 이런 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 10번 자 1차식 이퀄 0과 그 다음에 2차식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x-y 이퀄 0이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뭐 이거 연립하는 거 쉽잖아요. 그죠? 이거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것처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어느가 하나가 인수분해 된다 라고 하면 요 연립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한 세트로 연립하고요. 그럼 이렇게 두 개 연립하면 두 쌍 나오겠죠, 그지? 최대 실근으로 두 쌍. 또는 이렇게 연립하면 또 두 쌍 나오겠죠. 최대 몇 쌍 나오겠습니까? 실근으로 따지면 네 쌍 나오겠죠, 그지? 이거 지금 이 식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게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의 방정식이고요. 얘는 두 개의 직선이 나오죠. y 이퀄 x와 그 다음에 y 이퀄 마이너스 x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이 바로 다 해집합이 되겠죠. 알겠지? 네. 식은 4개 나오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립하려고 하면 이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지는 게 좋겠죠. 맞지? 근데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할래? 만약에 2차식 이퀄 0과 그 다음에 어떤 2차식 이퀄 0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둘 다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상수항 여기다가 양변에 어떤 상수를 곱하고 그런 다음에 둘 다의 적절한 숫자를 곱해서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지. 상수항을 소거하고 남은 식이 그럼 그러니까 1번식, 2번식이라고 했을 때 이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번식에다가 2를 곱하고 빼기 2번식에다가 1을 곱해서 빼면 상수항이 소거되는 형태라고 쳐봐. 그러면 이 세 번째 또 다른 식이 나올 거 아니야. 상수항이 소거된 이 식이 인수분해되는 거야. 알았죠?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최고차항 소거하는 방법도 있죠. 이런 방법들이 있다. 알죠? 네. 자, 그 다음 연립 1차 부등식요. 연립 1차 부등식은 뭐 결국은 뭐예요? A가 B보다 작다, C가 D보다 작다. 이거 공통인 해를 구하면 되죠. 그지? 집합으로 따지면 어떤 개념입니까? 교집합이겠죠. 교집합.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같은 말은 이겁니다. A보다 B가 크고 AND입니다. AND. 그리고 B보다 C가 더 크다. 이 얘기죠. 그지? 두 개로 쪼개서 두 개의 공통 부분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요. 그게 마이너스 AA, 여기도 마이너스 AA, 3번 A, 그 다음에 여기도 A죠. 자, 이거는 절대값 x-a, 절대값을 푸는 절대적인 방법이 뭐냐?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식의 부호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눈 거죠. 그지? 이거 이퀄 0인 지점을 경계로 해서 하나가 그 경계 지점보다 크거나 같은 구역과 경계 지점보다 작거나 같은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서 풀어주면 되죠. 알지? 네. 이거 뭐 다음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죠. 부등식에서 자, 그 괄호 1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괄호 1번은 판별식이 양수니까요. 이런 상황이죠. 요 그림을 보고 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어떤 상황이야? 판별식이 0이니까 이런 상황이죠. 딱 X축의 한 점에서 접하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 알파를 합시다. 세 번째, 괄호 3번은 어떤 상황이냐? 위로 붕 뜬 상황이죠. D가 음수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봐봐. 어떤 fx,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단 a가 양수입니다. 요게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총 4가지 종류의 부등식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라면요. 이 0보다 큰 구역 어떻게 돼요? 알파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x가 베타보다 크다. 맞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 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0보다 작은 구역은요.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되죠. 이게 되고요. 그 다음 0보다 크거나 같은 구역은 경계만 다 포함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구역도 마찬가지 경계까지 포함하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 딱 0이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거 0보다 크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x 이퀄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0보다 작다는 뭐예요? 하나도 없죠? 네,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모든 실수가 되죠.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는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오로지 하나만 0이죠. x 이퀄 알파만 해집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요런 그림이 된다고 치면 이게 0보다 큰 구역은 모든 실수죠.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이 구역은 없죠.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없죠. 됐지? 그 빈칸 다 메꿀 수 있겠죠. 그 다음 14번 마찬가지 공통인 해입니다. 14번 공통. 됐고. 자, 이제 기본 다지기 문제 1번 풀어봅시다. 기본 다지기 문제 1번 풀어봅시다. 연결돼서 좀 설명할 게 좀 많아서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 기본 다지기 문제 1번. 응? 뭐라고? 오자마자 딱 알았어? 왜 n이 얼만데? 응? 어떻게 알았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물론 교육과정 바뀌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교육과정 바뀌를 하더라도 제시문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으면 그 문제는 괜찮아요. 알겠죠? 그런 경우도 아직까지 여전히 나오고 있으니까 잠깐만 확인. 그리고 제가 이거 연결해가지고 또 설명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 자, 이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 복소수를 좌표평면에 당연히 못 나타내요. 어? 실수 좌표평면에서는 얘가 있을 자리가 하나도 없어. 당연히 실수 좌표평면이기 때문에. 맞죠? 그렇지만 복소평면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가령 a 플러스 b i라고 할 때 이 복소수를 요게 실수 부분이죠. 실수 부분은 요 x 성분으로 따져주고요. 그 다음에 요 허수 부분의 요 실수 개수 얘를 y 좌표축에다가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복소평면에서는 그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렇게 찍는다고 치면 얘는 몇 콤마 몇에 대응할 수 있겠니? 불러봐. 몇 콤마 몇? 루트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대응할 수 있겠죠. 맞지?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은요. 제곱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알파 제곱하면 저기가 되죠. 마이너스 0 콤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i 되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i 되고 그래서 얘는 좌표로 따지면 0 콤마 마이너스 1 되거든요. 맞죠? 알파 세제곱 한번 해볼까요? 알파 세제곱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 다음 알파 4제곱 하게 되면요. 알파 4제곱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그 좌표가 마이너스 1, 0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돼요. 그죠? 됐지?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 다시 또 제곱하면 8제곱 되니까 그게 1 되긴 하는데 그 답은 구할 수 있어.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 다음 알파 5제곱 하게 되면 얘는 그럼 어디에 위치하게 되느냐 하면 이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콤마 루트 2분의 1. 즉 얘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i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파 6제곱은요 얼마가 되냐 하면 0 콤마 1 돼요. 그래서 i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알파 7 이것도 써줄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아니고 알파 7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루트 2분의 1 콤마 루트 2분의 1 됩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 이게 되고요. 알파의 8제곱이 결국은 이해 되죠. 그래서 1이 딱 나오는 순간에 쟤는 순환하게 됩니다. 알았죠? 이게 좌표평면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뭐 좀 규칙 같은 게 보이지 않아요? 전혀 안 보여? 어? 이거를 이렇게 복수평면 좌표에다가 대응을 시켰더니 얘네들 봐봐. 얘네들을 실제 복수평면에다가 그림으로 한번 찍어 봅시다. 진짜 안 보여? 봐봐. 여기가 루트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요게 바로 뭐냐 하면 알파의 1제곱의 동경 끝이죠. 그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알파의 2제곱의 동경 끝이죠. 이 친구가 알파의 3제곱의 동경 끝이죠. 이 거리는 다 얼마냐? 1입니다. 1. 이게 45도씩 가죠. 요 동경 끝에 각이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8죠. 삼각함수 아시죠? 그지? 동경 끝에 좌표가 이거인 애는 요 동경 각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8이죠. 그지? 그 거듭 제곱을 할 때마다 마이너스 4분의 8씩 계속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 그래서 총 몇 번 돌면? 8번 돌면 이 자리에 오겠죠. 그지? 이 규칙은요, 재밌게도 이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60도짜리는 알파가 얼마로 주어지면 될까요? 응? 60도짜리는요, 이렇게 주어지면 돼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이 경우는 알파의 몇 제곱을 해야 최소 1이 되느냐? 그러니까
알파에 몇 제곱을 하면 처음으로 1이 되느냐? 얼마겠어요? 6, 알겠지? 6이야. 이 안 해봐도 요렇게 되는 거라고. 얘가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에서 처음에 최초의 동경각이 이거거든요. 이게 60도씩 끊어서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6되면 다시 1이 되니까 6개씩 순환하겠죠. 알았지? 그래서 이 처음에 요거 알면 동경각 알고 그 동경각 알면 몇 번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알았죠? 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상 요거 말고요. 어떤 거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냐면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요런 거 한번 볼까? 이것처럼 어떤 원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할 때는 물론 얘를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X 성분과 Y 성분을 가지고 와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직교 좌표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렇지만 이 좌표를 동경 끝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요 각이 있죠. 요 각 실제로는 여기서 3분의 파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파이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요 두 개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 X 성분은 어떻게 표현하냐? 1 곱하기에 코사인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1 곱하기에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하면 딱 얘랑 같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건 직교좌표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극좌표라고 합니다. 극형식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 내용은 이게 형식적인 용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똑같은 좌표점을 표현을 하는데 매개 변수 각과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됐지? 자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이 있으면 이 원 위에 있는 점 동경 끝에 각이 세타라면 요 점 P의 좌표를 극형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뭐가 될까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그냥 상관없어. 맞죠? 상관없어. 알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퀴즈. 자, 이건 그냥 실수 좌표 평면입니다. 알았죠? 실수 좌표 평면이야. 복소수 이제 버리세요. 복소수 내용이 아니고 극형식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끌고 온 거야. 자,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들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전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런 그림 많이 봤죠, 그지? 특히 어느 파트에서 많이 봤나요? 이런 그림? 이렇게 쭉 가는 거, 이런 그림. 급수에서 많이 봤죠. 그지? 뭐, 얘가 이동을 만약에 이렇게 나선형으로 움직인다고 치면 얘네들의 총합은, 거리의 총합은 등비급수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응. 미적분에서, 아직 미적분 안 배웠나? 급수 몰라요? 아직 미적분 하나도 안 배웠어? 하나도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좀 알지? 그지? 이거 1-공비분의 초항 몰라요 이거? 1-공비분의 초항? 알죠? 그걸로 풀 수 있는 내용이잖아. 이 거리, 요 거리 더하기 요 거리 더하기 요 거리 더하기 요 거리 더하기 요 거리 이 거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더하라 하면 얼마 하면 되겠니? 여기가 만약 1이라고 치면 얼마 하면 돼요? 첫 번째 길이가 얼마겠슈? 이거 얼마요? 응? 초항이, 첫째 항이 얼마야? 루트 2분의 1이죠? 그지? 그리고 닮은 비가 몇 대 몇으로 됩니까? 1대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과 루트 2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이 도형들의 전체 요 변
요 변들의 길이의 총합이 되는 거지. 이거 제가 말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거를 이렇게 했다 치봅시다. 여기서도 물론 나오긴 하는데 특히 좌표 평면에서 이런 식으로 평면 운동을 할 때 요 점들의 좌표를 n이 포함된 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얘기라고 해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뭐 풀라고 할 때 생각하라고 할 때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계속 이 집도 해보고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삽질을 많이 해보시는 게 실제로 수학 실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알았죠? 막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해봐. 제가 아까 극형식이라고 그랬죠? 그지? 극형식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 자, 여기에 어디엔가 만약에 P의 n번째 좌표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얘는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 거리가 봐봐. 여기가 R1, 여기가 R2.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R3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러면 P의 n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n번째 원점에서부터 거리 맞지? 곱하기 코사인 뭐시기 각. 그 다음 Rn의 사인 무슨 각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안 그래요? 네. 그랬을 때 요거는 바로 실제로 봐봐요. OPN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요 각은 요 각도 세타n이라 합시다. 세타n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결국은 OPN의 거리는요 루트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인데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n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n이니까 요 값이 어차피 1이어서 결국 Rn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OPN까지 거리가 Rn이 되는 거죠. 그치? 예. 근데 이제 이것만 표현하면 되잖아. 일단 이것만 먼저. 이거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Rn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요 앞에 Rn은 뭐예요? 바로 규칙 보이시죠? 응?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R1이 예, 루트 아니죠. 루트 2분의 1이고요. 공비가 얼마예요? 네, 루트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되겠다. 그치? 따라서 Rn은 루트 2분의 1 곱하기에 루트 2분의 1에 n-1제곱 해서 루트 2분의 1에 n제곱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 보통 대부분은요. 이 좌표를 유도하는 과정 자체를 수능에서 잘 안 물어보죠. 이렇게 좌표를 아예 주는 거야. 주고 나서 그 다음 분석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논술은 안 그래요. 논술은 어떤 제한 조건 주고 이 좌표를 유도하는 것도 나온단 말이야. 특히 나중에 이런 걸 보면 나선형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돼서 문제가 참 많이 나왔었어요. 응? 평면 운동 이거 분석하는 거 되게 많이 나왔을 거니까 그건 또 나중에 뒤에 나오면 또 얘기해 줄게. 알았지? 미리 밑밥 까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던져주면 너무 충격받을까봐 미리 조금씩 깔아줍니다. 자, 별로 내용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4번 계산해 볼게요.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지만 지금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뭔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식을 어떻게 예쁘게 정리를 할 거냐 그거 연습해 보자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다.
오, 계산 되게 빠르네. 응? 자, 이게 봐요. 봅시다. 일단 요거요. 요거부터 먼저 계산하시면 z는 i가 되는 거 아시죠? i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특히요. 요 i분의 1, 그 다음에 i 제곱분의 1, i 세제곱분의 1, i 제곱분의 1처럼 이렇게 되는 것들은 결국은 연번이 이렇게 연속된 번호가 생기게 되면 연속된 그룹 제곱이 되게 되면 반드시 순환하죠. 그것도 4개씩 어디에서 시작해도 4개씩 끊어서 순환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부터 시작해서 순서가 이렇게 4개가 돕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쭉 총 50개의 항인데요. 이 50개의 항을 4개씩 끊어서 다시 써주면 이게 첫 번째 세트, 요게 두 번째 세트. 그러면 이렇게 4개씩 묶었을 때 몇 세트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12세트까지 만들 수 있죠. 맞지?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트 안에 못 들어가는 건 나머지 2개가 생길 텐데 얘네들을 어떻게 예쁘게 일반화해서 정리하느냐 그거 연습해보자고. 사실은 뭐 계산해야 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여기서 딱 보시면 이렇게 각 세트 내에서 어차피 이렇게 하면 2i고요. 이렇게 하면 2여서 언제나 2 플러스 2i가 생긴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만 얘를 일반화해서 푼다고 치면 이렇게 하자고. 요 세트의 크기를 만약에 K번째 세트를 하자. 그러면 이 K에 관한 식으로 얘네들 다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첫 번째 1, 5, 9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되겠어요? 4로 나와서 나머지가 1인 애들이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이렇게 표현하면 K가 0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4K-3이라고 해줘야겠죠. 그지? 알겠죠? K가 1부터 이 세트에 맞추려고 하면 그래서 4K-3 곱하기에 마이너스 i요. 그 다음 플러스 이 2는 나머지가 2인 애들이죠. 4K-2에 마이너스 1요. 그 다음 4K-1에 이런 애들 4로 나와서 나머지가 1인 애들 i요. 그 다음에 4K i. 그래서 요것들이 K번째 세트 내에서의 합이고요. 이런 세트가 몇 개가 있냐면 시그마 K 콜 1부터 12까지 12세트가 쭉 다 더해지고 난 다음에 추가로 마이너스 49i와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그런데 요 세트 여기서는 문제가 쉬워요. 이 K가 다 소거되기 때문에. 그죠? 얘네들이 뭐가 된다고 얘네들을 다 계산해 보시면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4K, 4K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2 플러스 2i가 됩니다. 2 플러스 2i가 몇 개 있어요? K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똑같이 나오는 2 플러스 2i가 12세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24 플러스 24i 마이너스 49i 마이너스 50 정리하면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5i x 빼기 y는 마이너스 1이 답이겠죠. 알겠지? 됐죠? 어렵지 않죠? 다만 이거 이렇게 일반화하는 거 연습해보자고. 요 세트를 문자로 놓았을 때 반복할 때, 주기 될 때. 그 다음 6번요. 6번은 어려워서 전혀 아닙니다.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냥 이 식 정도 확인해 보자고. 가끔 가다가 물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가자. 그런 얘기지.
자, 됐죠? 이거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먼저 모서리 길이의 합은요. 결국 A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도 네 개, C도 네 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게 되고요. 그 다음 건널비는 이거 아래판, 윗판, 그 다음에 오른판, 왼판, 그 다음에 앞판, 뒷판 해서 총 두 개씩 있죠. 6판이 생기고 요것들의 총합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조건이 이게 이제 이 문제만의 특별한 조건이죠. 이 문제만에서 요거 판별식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되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관계식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자 앞으로 이 관계식이 나오면 이거는 뭐와 같은 말이다? 얘를 2배하고 반배하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해가지고 A와 B와 C가 모두 같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맞죠? 응? 그래서 A와 B와 C가 모두 같을 때요. 응? 이 모서리 길이의 합은 결국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게 되죠. 그래서 이 식은 24가 됩니다. 이건 뭐 다 아는데 자 여기서 참고로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가장 복잡한 인수분해 공식이 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되니?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죠. 그지? 자, 이 관계식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라는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A와 B와 C가 모두 같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완전 다르게 3 곱하기 A 플러스 A 곱하기 B 곱하기 C로 바뀝니다. 맞죠? 왜? 우변이 0이니까. 이게 뭐예요? 우변이 이것 곱하기 이건데 우변이 0이 되는 조건 두 개인 거죠. 알았지? 그래서 우변이 0이면 당연히 좌변도 0일 거 아니야? 좌변이 0이면 세제곱의 합은 3ABC로 바뀌겠죠. 알았지?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것도 써두세요. 거기 노트에다가. 자, 그 다음 13번 풀려고 하는데요. 13번 풀기 전에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만 확인만 하고 갑시다. 네. 어떤 확인을 하냐면 이런 거야. 일반적으로 근의 분리 문제라는 게 있는데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물론 실수계수예요. 실수계수 2차 방정식에서 두 실근이요. 어떤 기준값 p를 기준으로 해서 두 실근이 p보다 작다. 두 실근이 모두 p보다 작다. 그 다음 두 실근이 실근 사이에 p가 있다. 그 다음 두 실근 모두 p보다 크다.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기준값이 딱 정해지면 그 기준값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죠. 맞지? 그러면 첫 번째 두 실근이 모두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라는 그림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P. 기준값이 있으면
참고 이 편의상 A가 양수인 상황에서 할게요. 어차피 A가 양수인 상황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알았죠? 양변에 뭐 마이너스 곱하든 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라고 하자. 이런 그림이 되거나 아니면 요거는 어떤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 되겠죠. P가 여기 있으면 이 기준값 P에 하나는 P보다 작고 하나는 P보다 크다. 요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될 조건. 첫 번째, 판. 두 번째, 어차피 일단 두 실근이라는 표현은요. 앞에 특별히 딱 콕 집어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두 실근이라 하면 모두 포함하냐 하면 중근도 포함합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관습이니까 왜 그러냐고 묻지 마. 원래 그러니까. 자,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따라서 여기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건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이 여기서 마이너스 2a분의 b죠.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지. 이게 어디 왼쪽에 있어야 되냐면 p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x 이퀄 요거 대칭축이죠.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이 대칭축 값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 이건 기준 지점에서 함수값이에요. 요 함수식을 fx라고 준다면 f의 얼마 값이 p를 넣은 값이 0보다 커야겠죠. 그지? 그 다음에 요거요. f의 p 값이 얘도 0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봐봐. 이렇게 두 개의 비교는 딱 이것만 다릅니다. 대칭축이 기준값의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그 차이죠. 알았지?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자, 기억합니다. 판별식, 대칭축, 그 다음에 기준 지점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세 개 가지고 계수 조건을 뽑아내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이거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되냐면 f의 p 값이 0보다 작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애들은 당연히 만족합니다. 알았죠? 예, 나머지 애들 다 볼 거 없어요. 판별식 D는 당연히 양수가 됩니다. 이게 이유가 다 있죠. 이게 자 그런데 이거 봐봐. 대칭축은 뭐 P의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그건 상관없고요. 이 사이에 P가 있으려면 요것만 음수가 되면 돼요. 자 여기에서요. 너희들 아마 서로 다른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꿀게요. 기준 지점을 0으로 바꿔볼게요. 0으로 바꾸면 Y축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기준 지점을 0으로 바꾸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두 음근. 그죠? 얘는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양근 두 개. 이 조건이죠? 맞지? 근데 너희들 아마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을걸? 양근, 음근 이렇게 얘기하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배우지 않았냐 거의? 그죠? 자 일단 두 근이 생겨야 되니까 이거 두 개는 마찬가지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0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다. 이게 바로 대칭축이 왼쪽에 있을 조건. 다른 말로 이거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잖아요. 양변에 2를 곱하면 이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이게 바로 뭐야? 같은 말 다른 표현입니다. 알았죠?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음수. 그 다음 요거요. 이것도 한번 봐봐. f의 p는 p가 0이면 f의 0이고요. f의 0은 c인데 c가 0보다 크다란 말과 같은 말은 a가 양수니까 a로 나누면 a분의 c가 0보다 크다는 말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양수 같은 말이죠. 자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p가 0이니까 기준 되는 값이 0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보다 이게 크다. 대칭축이 크다는 얘기는 양변에 2를 곱하면 같은 말이
이건데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죠. 두 건의 합이 0보다 크다. 그 다음 이것도 F의 0값이 C인데요. 이 C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A분의 C가 0보다,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0보다 크다.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 같은 말. 그죠? 결국은 너희들이 그렇게 배웠던 거. 두 건의 합이 양수, 두 건의 합이 음수, 두 건의 합이 양수. 곱이 양수. 두 건의 합이 양수, 두 건의 곱이 양수면 둘 다 양수. 이렇게 배웠던 거 있죠? 그게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기준 지점 P가 특별히 0일 때의 상황인 거로. 알았죠? 그 상황이니까.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판별식 대칭축 기준 지점의 함수값 이렇게 세 개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지?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양근 한 개, 음근 한 개. 이거는 마찬가지죠. 이게 요거면 좋게요. F의 0값이 음수다. 즉 C가 음수다. 다른 말로 A분의 C가 음수다. 다른 말로 알파 곱하기 베타가 서로 부호가 다르면 되죠. 끝. 됐지? 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일반적으로 요걸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문제 한번 봐요. 13번. 빨리 풀어봅시다. 이거 푸는데 자칫 범위를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자, 됐죠? 이게 디테일하게 좀 실수를 안 해야 되고요. 잘 보세요. 이거 일단 요게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4차 방정식이긴 한데 보기차식이라고 합니다. x제곱을 t로 치환할 수 있는 형태. 그러면 4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의 이론으로 바뀌겠죠. 그지?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 앞으로 수업하면서 이 말은 매번 들을 거야. 자, 뭐 했죠? 치환했죠. 다른 말로 소거했죠. 왜 소거해요? x제곱이란 문자가 없어지고 대신에 t가 들어왔으니까 일종의 소거지. 치환이든 소거든 꼭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연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범위의 범위. 죽기 전에 이 친구 자체로 범위의 제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치환하고 난 다음에 이 문자가 혹시 범위의 제한인지 꼭 반드시 봅니다. 여기선 특히 뭐예요? 제곱이 되는 바람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으로 바뀌지만 바뀌었을 때 t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두실 되고요. 그때 x제곱이 t여서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아버리면 허근을 가지니까 그러면 이 조건에 맞지 않겠죠. 모든 근이 실수라는 조건에 맞지 않을 거니까 따라서 양근, 적어도 음이 아닌 두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맞죠? 네.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그 다음 대칭축은 이미 xt 이퀄 4이기 때문에 양수 오른쪽에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기준 지점에서의 함수값인데 기준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돼야 돼요? f의 0, t가 0일 때의 값인데 k-1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t가 0이어도요. 봐봐. 이 값이 0이어도 얘는 x 이퀄 0이라는 중근, 실근은 어쨌든 가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됩니다. 이것도 포함해요. 그래서 k가 10보다 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10과 26 사이인데 10과 26을 포함하죠. 그래서 항상 범위에 있는 자연수, 개수, 정수의 개수 나오면 최대 정수 빼기 최소 정수 더하기 1 이걸로 딱 고정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17개. 자, 물론 내가 지금 이걸 먼저 지금 단원도 방정식, 부정식에서 2차 함수로 이해를 해서 푸는 거긴 하지만 실제 어떻게 풀어도 괜찮아요? 좀 다양하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풀어도 괜찮아요? 이 문제는. 네, 그래프로 그려도 되겠죠. 이렇게 x 4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10 이퀄 마이너스 k 꼭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얘를 고정되게 먼저 그려요. 얘를 뭐 gx라고 한다면 얘를 그려. 그리고 요거를 움직여 가면 되겠죠. 맞지? 그렇게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치자. 그러면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되면 허근만 4개죠.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실근 하나, 둘, 중근도 그냥 2개로 칠게요. 그러면 하나, 둘, 허근 둘. 알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실근이 하나, 둘, 셋, 넷. 총 4개. 그 다음 이렇게 돼도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이렇게 돼도 실근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요 사이 범위의 마이너스 k 값이 위치하면 모든 실근이 만나는 모든 지점들이 다 실수가 되겠죠. 알았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요 위로 올라가면 허근만 두개야 돼요. 요 경우라면 실근 둘, 허근 둘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림 그려서 하면 됩니다. 똑같은 결과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20번 풀어봅시다. 20번.
자, 같이 봅시다. 이봐요. 맨 처음에 요 식은 범위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째지는 범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식하고 연립했을 때 결과가 이거니까요. 이거 7이 안 들어가죠. 자, 결과가 이거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이거의 해집합 속에 반드시 7보다 작다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퀄 0이게 하는 근이 하나가 7입니다. 나머지 한 근을 알파라고 둔다면 이런 그림 돼야 되고요. 교집합이 여기에서만 생겨야 되니까 이 알파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일단 커야 되고 4보다 작아야 되는데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2 위에 올라선다 하더라도 이쪽은 빵꾸뻥이고 여기는 채워져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교집합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알파가 이쪽으로 올라선다고 치면 안 되죠. 그러면 상하 빠지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의 범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을 때 이 친구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되는데요. 이게 되는데 이 친구는 아까 7과 알파를 근으로 가지니까 알파가 이 왼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야만 이 P금친 범위와 그 다음 이 구역이 서로 교집합이 안 생겨야 해집합이 없겠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 위에 올라서도 괜찮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됩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알파의 범위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입니다. 잘 보시면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도 하나의 통일된 문자 알파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7로 바꿀 수 있고요. B는요 7알파로 바꿀 수 있으니까 A 더하기 B라고 하는 이 식도 하나의 문자 일종의 매개변수죠. 매개변수 알파로 만들 수 있으니까 6알파 마이너스 7이죠. 따라서 6알파 마이너스 7의 범위는 이거 6배 하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이렇게 되나요? 이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7 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13.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답이겠죠. 알겠죠? 자, 좀 쉬었다 하시죠. 너무 쉼 없이 왔다. 잘 못 알아듣겠어? 아니지? 너무 쉽지? 너무 쉽지? 네, 지금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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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응. 아, 수업할 때 내가 시간 좀 남겨가지고 이 문제 풀려고 할 거야. 근데 그 시간 내에 다 못 풀면 풀어와야지.